막대한 주식시장에 탈출구는 없다. 진정한 수익을 위한 진짜 승부를 걸어봅니다. 성공 투자를 위한 런! 자, 주식그라운드에 찾아오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전 주식그라운드의 지킴이 아나운서 김을지입니다. 오늘도 달려 주식그라운드 함께해 주실 감독님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최동기 감독님과 함께 달려 주식그라운드 알찬 시간 만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셀트리온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꾸 요즘에 셀트리온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 같아서 조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자꾸 소식이 나오니까 또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네네. 셀트리온이 항체치료제 레피노나주 관련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두 번째 자문 절차를 밟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셀트리온의 주가도 계속해서 좀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이 네네. 나오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빨간불이 켰다가 다시 흘러내리다가 이제는 다시 또 빨간불을 켜내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네네. 이럴 때 또 우리 투자자분들 굉장히 헷갈리시고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흔들리겠죠. 그러니까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는데 네. 사실 뭐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게 2월 초에 네. 이제 품목 허가가 이제 예정돼 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거를 품목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제 요식행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그런 거에 한 일환으로서 하는 건데 네. 지금 이제 이게 절차 보시면 뭐 접수를 해서 예비 심사 그다음에 심사 및 실태조 끝나고 네. 지금 이제 자문이거든요. 자문이 아시다시피 3단계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1단계를 했고 오늘은 이제 오늘이 2단계인데 오늘 이제 2시에 회의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발표는 5시에 했는데 아마 지난번 1차 마찬가지로 아마 임상 3상을 전제로 해서 이제 품목 허가를 권고하지 않을까 이게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뭐 우리 정부에서도 관심이 있고 뭐 지난번에 뭐 여당 대표도 그 회사를 방문한 거 봐서는 일단 내부적으로는 정부나 뭐 식약처 이쪽에서는 품목 허가를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게 너무 갑자기 하면 안 되니까 네. 제가 아까 이제 뭐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이제 요식행위를 해가지고 네. 뭔가 이제 명분을 쌓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발표 자체가 뭐 저는 긍정적으로 나도 보거든요. 네. 그럼 이제 주가가 이제 그러면 오르냐 마냐 중요한데. 그렇죠. 우리한테 그게 중요하죠. 그렇죠. 이제 셀트리온은 그 동안에 보면 이제 워낙 그 기관이나 외국인들한테 네. 좀 안 좋은 인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매도가 많았었고, 네. 그다음에 지난번에 외국계 또 증권사가 네.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좋게 보면서도 셀트리온은 이제 셀트리온에서는 뭐라 매도 했죠? 의견이 나왔었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아마 인식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결국에는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시간이 흐르면은 2월 초에 가서는 뭔가 좀 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바이오 주식은 이건 어차피 30-40%는 빠진다고 과거고 들고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지금 뭐 하루에 뭐 빠지는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네. 일단은 느긋하게 기다리셔가지고 발표를 기다리면은 또 압니까 우리 또 시간에서 또 반영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기회는 있다고 보고요. 네. 일단 호재 이거는 뭐 악재보다는 호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제가 보기에는 좀 그냥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오를 때 수익 실현하는 게 좋지 않나 네. 생각이 듭니다. 셀트리온을 좀 내 계좌에 많이 담고 있다 하시는 네네. 분들은 그냥 계좌를 보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당분간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굉장히 그냥 볼 때마다 우울해지고 정말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일희일비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셀트리온 어쩔 때는 계속해서 좋은 소식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좌를 보지 마시고 좀 침착하게 다른 종목을 좀 공부하시거나 좀 나만의 취미 생활을 하시거나 이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셀트리온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요. 저는 잠시 뒤에 오전장 그라운드 상황 점검하러 돌아오도록 할게요. 달라스 시그라운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전장 그라운드 상황 점검해 보실 텐데요. 어제 코스피는 3,200선이 무너진 이후에 계속해서 주가가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과연 오늘은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기대감이 모아졌고 또 코스닥도 지금 20년 만에 1,000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장 마감까지는 또 이어가지 못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과연 코스닥이 1,000포인트에 안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관전 포인트로 집중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양시장 모두 다 현재는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현재는 0.76% 올라가면서
3,164선 지켜내고 있고요. 코스닥도 0.06% 올라가고 있습니다. 994포인트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인데요. 오늘도 역시나 외국인 계속해서 물량 덜어내고 있습니다. 2,699억 원 덜어내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기관이 좀 개인과 함께 사자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관은 1,994억 원 사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수급 확인해 보시면 코스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도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만이 1,513억 원 사자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인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장 시작은 파란불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빨간불로 돌아선 모습인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각각 0.81%, 1.94%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역시나 개별 종목 장세 움직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LG화학은 1.47%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와 카카오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급이 전일장부터 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네이버는 1.46%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도 1.39% 상승하고 있는데요. 삼성 SDI가 태양광 사업을 정리하고 배터리 분야에 더 집중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내놓으면서 현재 수급이 더 몰리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굉장히 좋습니다. 2.99% 올라가면서 82만 6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사상 첫 매출 1조 돌파, 어닝 서프라이즈에 더불어서 또 위탁 개발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오늘 굉장히 수급이 쏠리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고요. 카카오도 1.63%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차도 올라서고 있네요. 오늘 기아차는 오늘 오후 4시쯤 또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호실적이 예상이 되면서 현재 3.9%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반대로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만 LG전자와 SK이노베이션, 삼성물산도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랜만에 바이오주들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은 현재는 빨간불을 다시 켜내고 있습니다. 0.39%, 1.54% 각각 오름세 지켜내고 있는 가운데 HLB는 보합, CJ는 좀 다시 흘러내리네요. 2.57% 하락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역시나 글로벌 전기차 지금 성장과 재료가 맞물려 가면서 3.52%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역시나 다시 빠지네요. 펄어비스 오늘 굉장히 강하게 올라서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지금 통화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게임 관련주들이 조금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펄어비스는 그리고 검은 사막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반영이 되고 있죠. 오늘 6.36% 강하게 올라서면서 30만 원을 돌파하면서 52주 신고가를 찍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CJ ENM도 0.71% 올라서고요. 카카오게임즈도 파란불이었습니다만 현재는 빨간불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종목들은 좀 파란불을 켜내고 있네요. 스튜디온 드래곤을 필두로 해서 휴젤까지 일제히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용 블랙박스 관련주 확인해 보실 텐데요.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전기차 관련해서는 미래 먹거리로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NCN이 차량용 반도체 업체로의 변신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가장 대장으로 오늘 나서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자율주행 자동차의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향후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오늘 16% 급등하면서 5,89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백금 TNA도 3.76%, 더 미동도 항상 크게 올라가죠. 4.21% 올라가고 있습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2.95%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과 특징주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감독님과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또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개인과 합세를 좀 하는 모습이죠. 네네. 네. 일단은 우리가 이제 기관의 어떤 수급을 봤을 때 이제 금융 투자가 있습니다. 금융 투자는 이제 증권사 상품이기 때문에 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증권사 상품은 어떤 수익도 내는 것도 있지만 그 시장 점유율 때문에 샀다 팔았다를 반복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그 거래소가 이런 세금 면에서 수수료가 없거든요. 네. 거래소는 부담이기 때문에
자주 매매를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금융 투자의 어떤 순매수는 의미가 없고요. 네. 일단 오늘 제가 유심히 보는 건 연기금인데 네. 연기금이 최근에 패턴 보면 아침에는 좀 순매수를 보였다가 우리 이제 이 시간 되면 이제 순매도로 변하는 게 많았는데 네. 오늘은 아직까지는 계속 그 순매수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기금의 오늘의 어떤 거는 수급을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선물에 있어서 아까 초반에는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보였다가 계속 순매수 전환하면서 1,200억까지 순매수도 지금 약 700억대로 내려왔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오늘 외국인들이 이렇게 지금까지 일단 선물에서 순매수를 유지하는 거 봐서는 일단 지수 자체는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네. 물론 지금 우리가 뭐 시총 상위 종목들이 파란불 왔다 빨간불 왔다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은 지수 관련해서는 우리가 뭐 아무리 여기서 얘기를 해봐야 네. 결국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에 달렸기 때문에 맞아요. 뭐 지수에서 우리가 등락에 따라서는 어떤 면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네. 오르면은 지수가 오르는 거고 아. 빠지면 지수가 하락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우리 코스피의 지수는 어떤 면에서는 의미가 없고 다만 이제 코스닥이 중요한데 네. 코스닥이 이제 어제 1,000포인트를 돌파했다가 그렇죠. 다시 장중에. 지금 990대 내려왔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 코스닥은 아직까지는 지금 보면은 개인들만 순매수를 하고 기계나 외국인들이 계속 순매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흐름이 과연 이제 우리가 오후까지 이어질지 한번 두고 봐야 되는데 네. 아마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려면 일단은 코스닥도 이제 1,000포인트를 돌파를 해야 되는데 결국엔 코스닥도 1,000포인트를 안정적으로 돌파하려면 결국은 셀트리온, 삼형제, 그렇군요. 이형제가 일단은 네. 시총 상위 1, 2이기 때문에 맞아요. 힘을 이 내줘야죠. 종목들이 좀 올라줘야지만 코스닥 지수도 아마 1,000선을 안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코스닥에 1,000선을 안착한 이후에 계속해서 좀 유지를 해줬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좀처럼 올라가서 딱 그 멈춰서는 모습이 나오지가 않아서 네, 조금 맞습니다. 아쉬운 느낌이 있는 것 네네. 같습니다. 또 오늘 지금 섹터별로 조금 보니까 중국 관련주들도 좀 일제히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통화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네네. 중국 관련해서 조금 기대감이 반영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일단 지금 이제 미국도 바이든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 이제 트럼프 어떤 정책 기조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 대해서 계속 압력을 할 것 같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중국도 이제 미국에 대해서 또 계속 발언을 하거든요. 네. 그럼 결국 이제 우리나라가 어떤 면에서 이제 완충지대인데 아마 이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게 있지 않나 해서 물론 이제 뉴스가 나올 때마다 뭐 중국 관련주들은 움직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뭐 한알령 관련주 가지고 계속 화장품, 뭐 게임 뭐 이런 것 그 종목들이 엔터 이런 있는데 거. 엔터 네. 있는데 일단은 뭐 전화 통화 자체는 어쨌든 일단 호재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오늘 초반에 좀 빠져가지고 네. 이게 뭐 약효가 없나 생각했더니 다시 이제 오르는 거 그렇죠. 봐서는 네. 어느 정도 일단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어쨌든 뭐 좋은 소식이긴 해서 오늘까지는 반영이 되겠지만 네네.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뭐 주식이라는 항상 이게 뭡니까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뭐 우리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로도 이제 분석해서 예측을 하는 건데 네. 이제 확률을 이제 높이는 건데 어쨌든간에 뭐 지금 코스닥이 제가 볼 때는 네. 1,000선을 안착한다면은 네. 이런 뭐 화장품이나 이런 것도 물론 코스피 종목도 있겠지만 네. 언젠 아마 주가 흐름 자체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럴까요? 화장품 이런 거는 실적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뭐 백신도 나오고 뭐 치료제 이렇게 되면서는 지금 뭐 팬데믹은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코로나도 진정이 되면서 네. 뭔가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경제가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IMF에서 뭐 경제 성장 관련해서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이제 역시 우리가 공매도 가지고 경고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공매도가 지금 굉장히 큰 이슈인데 제가 보기에는 공매도를 오히려 지금 계속 늦추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안 들어오는데 한번 공매도를 만약에 우리가 뭐 연장을 뭐 안 하던거나 아니면 네. 부분적으로 해제를 한다 하면은 오히려 그 당시에는 뭐 또 일시적인 충격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 전체적으로 수급의 면에서는 외국인들이 오히려 네. 아마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한 번에 우리가 어떤 충격은 있겠지만 네. 중기적으로 봐서는 오히려 공매도를 허용하는 게 오히려 저는 주가 흐름에 봐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공매도 관련해서 뭐 계속해서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결정될지는 계속해서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전략도 잘 세워서 지켜가셔야 되겠죠. 자, 증시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고요. 저는 잠시 뒤에 최동기의 이슈킹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그라운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동기 감독만의 특별한 시각으로 꾸며지는 시간이죠. 최동기의 이슈킹 함께하실 텐데요. 오늘은 수요일 시간으로 나도 펀드 매니저가 되어보는 시간입니다. 간접적으로 많이 배우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또 어떤 면으로 내가 펀드 매니저로서 역할을 채워갈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펀드 매니저 관련해서는 아마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네. 사실 뭐 펀드 매니저라는 게 우리가 뭐 말할 수 있는 토픽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오늘 만약에 제가 볼 때는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제 펀드 매니저하고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그럼 우리가 이제 펀드 매니저를 이길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주제거든요. 그래서 제목 자체가 네. 펀드 매니저를 이긴다 이제 물음표를 해놨어요. 제목.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펀드 매니저를 뭐 이기면 좋겠죠. 네. 근데 이제 어떤 매매 패턴이 틀려요. 아시겠지만 개인들은 어떤 자금 면에서 작기 때문에 그럼요. 사실 게임이 안 되죠. 그렇죠. 종목수 자체가 이제 두세 개로 압축이 되는 거고 네. 이제 펀드 매니저들은 뭐 적어도 최소 10종목 아니면 뭐 3, 40종목까지도 편입하기 때문에 네. 이제 전략이 틀려요. 그리고 이제 우리 펀드 매니저들은 이제 어떤 투자 철학도 있고 그다음에 네. 또 회사마다 어떤 전략이 있고 지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약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제약이 또 많은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우리 개인 투자가들은 뭐 감독원의 조사를 안 받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진짜 불법을 저르기 전에 검사를 네. 안 받는데 네. 이런 우리 펀드들은 자산용사는 이제 매년 감독원의 감사를 받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치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사 자체에서도 어떤 컴플라이언스라든가 뭐 감사를 해가지고 지침을 따르냐 안 따르냐까지 굉장히 그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많아요. 그러겠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왜 이 테마주들 왜 그런 거 왜 못 사느냐 네.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은 테마주들이 오를 땐 좋은데 네. 과연 이제 팔을 때는 얼마나 좋게 파느냐. 그러고 거기에 만약에 매진하다 보면은 전체 흐름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제 펀드 매니저 어떤 고충도 알아야 될 거고 그다음에 네. 이제 최근에 보면은 내가 하겠다라고 이제 펀드를 해약해서 오잖아요. 네, 맞아요. 뭐 이유는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유는 있는데 그것까지 오늘 종합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펀드 매니저를 이기려면은 우리가 기관 투자가를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펀드 매니저는 5회. 전에 이제 제가 어널리스트에 대한 오해를 말씀드렸지만 이제 펀드 매니저에 대한 오해도 해야 된다. 언제나 보면은 이제 어널리스트의 경우는 항상 그 확률이 높아야 되네, 적중률이 높아야 되는 거고 네. 그렇지 않으면 네가 무슨 어널리스트 이렇게 하지만 펀드 매니저는 마찬가지예요. 펀드 매니저 언제나 뭐 높은 수익을 주는 건 아닌데, 그렇죠? 네. 그 정작 본인들이 뭐 주식을 알면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주식을 이제 잘 모르고 처음 접한 사람들은 쟤네들은 뭐 맨날 하는 일이 그건데 그렇죠. 전문가인데. 그쵸, 왜 수익률이 안 좋을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결국에 이제 투자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고민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사실 알겠지만 이게 주식시장에서 돈을 번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사실은? 힘들죠. 피칭이죠. 힘들어요. 그게 뭐 이제 쉬운 게 아니야. 말은 뭐 맞아요. 쉽지만.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지금 굉장히 염려되는 거는 네. 우리 지금 뭐 주린이들이 많이 생겼는데 엄청 많아요. 지금 보니까 계속 오르는 장만 봤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이제 한번 꺾이는 장이 오면 대응을 아마 못 하실 거예요. 멘붕이 올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걱정이에요. 근데 또 반대로 네. 계속 하락하는 장만 본 사람들은 조금 오르면 팔게 돼요. 항상 그게 그렇죠. 이제 심리적으로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오래 하다 보면 이제 빠지는 장, 뭐 오르는 장을 다 경험하면은 이제 거기에 역시 대해서 모든 경험이 중요하네요. 경험이 이제 대응 전략이 나오는데 일방적으로 간 장만 본 사람들은 이제 당황하게 되죠. 맞아요. 근데 저도 좀 걱정되는 건 뭐냐면 이제 주린이들이 처음에 들어와서 뭐 삼성전자가 주가 많이 올라서 네. 수익을 많이 챙겼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추가적으로 뭐 대출이나 이래가지고 자금을 끄들어서 아마 베팅을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또 그동안에 벌은 거를 거의 이제 마이너스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하면 나는 자신 있어가지고 뭐 이런 대형자 하다가 네. 이거는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 뭐 테마주 하다 이러다가 이제 한번 걸리면 그쵸, 이제 소위 말하는 골로 간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보면은 여러 아마 그런 이제 카톡방 이런 데 보면은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예.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이제 매니저들에서 불신을 시작하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제 펀드에서 자금 이탈해서 전부 개인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맞아요. 예탁금이 늘은 게 네. 이제 공모 펀드에 대한 어떤 불신 때문에 이제 자금이 많이 이탈한 겁니다. 네. 그래도 이제 시장의 어떤 편견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펀드 매니저는 이제 괜찮은 수익을 실현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개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으면서 안정적 그렇죠. 수익을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은
펀드 매니저는 어차피 제3자 입장이거든요. 그걸 만약에 사심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운영이 잘 안 돼요. 욕심이 그쵸. 들어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뭐 주식 투자 자체가 당연히 욕심이 있어야겠죠. 없으면 네. 안 되지만 너무 욕심에 이제 사심이 끼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객관적 시각을 유지하지 못하거든요. 네. 우리 개인 투자가들은 뭐 내가 산 종목이 최고니까 그거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다른 종목은 못 보잖아요. 맞아, 완전 근데 주관적이죠. 그쵸. 근데 펀드 매니저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균형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리자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이 하고요. 투자 철학이 진짜 중요한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펀드 매니저가 이제 뭐 수익을 만드는 기계가 아니라 투자 철학을 명확히 정립하고 고객과 기관의 어떤 자금의 성격을 이제 명확히 일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개인들 뭐 공모 펀드는 뭐 대부분 인덱스 펀드는 시총을 따라가는 벤치마크거든요. 결국은 이제 뭐 시총 상위 종목들밖에 구성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보면은 예에서 주가가 빠질 때는 네. 뭐 다 같이 빠니까 할 수 없는데 만약에 네. 주가가 오르는데 내 펀드가 마이너스 때문에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시가총액 위주로 갈 수가 없어요. 갈 수밖에 없어요. 갈 인덱스 수밖에 없다. 펀드는. 네, 그래서 공모주 펀드도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대부분이 뻔하거든요. 벤치마크가 우리 그 종합 주가 지수기 때문에 네. 이 종목들을 편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거기서 그러면 똑같이 하면은 뭐 누가 수익률이 좋고 나쁘고 나오니까 이제 그 중에서 일부를 이제 우리가 뭐 중소형주나 이런 거 돌리면서 그 종목들이 수익이 많이 나면 나중에- 거기서 이제 거의 수익률이 결판 나는 경우가 그러겠네요. 많거든요. 오. 똑같은 만약에 그 구성을 한다면 네. 물론 이제 편입비를 가지고도 조정할 수 있지만 그게 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편입비를 줄였는데 한번 올라가면은 못 따라가요. 제가 맞아요. 말씀드리지만 이제 주식이 1년을 봤을 때 오르는 건 한 달이거든요. 그 나머지 11개월은 하락 맞아. 내지는 보합이에요. 네. 그 이번에 연말에 쫙 올랐잖아요. 네. 그때 만약에 편입비를 줄였으면은 못 따라가요. 그럼 그러네요. 뭐 거의 따라가려면 2, 3년 걸리거든요. 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매니저들이 한번 이렇게 함부로 주식을 이렇게 뭡니까? 편입비를 건들기가 줄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게 조심스럽네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펀드 매니저들도 결국에는 이제 이런 회사에서 그런데 지침을 주거든요. 제약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공포화라든가 탐욕을 배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분위기를 조성해 주죠. 네. 그래서 이제 기관 투자가가 이제 성공하는 이유는 일단 체계적인 투자를 합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주기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거든요. 그럼 이제 월간, 분기, 연간인데, 근데 우리가 그러면 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뭐 위에다 작성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고객들한테 고객한테. 작성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개인들도 있고 그다음에 연기금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연기금들은 이제 뻔히 다 보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제 뭔가 약점을 잡히지 않으려면은 않으려고. 한 번도 이제 보고서를 작성할 때 이제 종목도 분석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일반적인 종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이제 뭔가 잘하면 상관이 없어요. 잘했을 땐 상관이 없는데 네. 잘못했을 때 그건 이제 많이 책임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펀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이제 객관적인 시각을 이제 유지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기관들은 또 자체 투자 규정 및 투자 규칙 보유가 있어가지고 이제 일관적으로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지침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펀드 매니저가 물론 이제 뭐 한 사람 있는 회사도 있지만 대부분이 뭐 많이 있기 때문에 또 펀드 매니저 간에도 뭐 의견 교환한다고 회의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중립을 또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네. 혼자만의 물론 내가 잘하면 잘해서 내가 잘 쓰면 내가 내 나름대로 독자적인 행동을 하겠지만 네.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면은 이게 내가 언제 어떻게 벗어나게 되면 괜히 잘했을 땐 상관이 없지만 그렇죠. 잘못됐을 경우에 또 문매를 맞을 수 그렇죠. 있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이렇게 좀 위축되는 것도 있지만 네. 어쨌든 그 자체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 이제 혼자 결정시에는 아집에 빠질 가능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실수나 오류가 있는데 그런 네. 걸 방지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3자의 객관적 관점에서 투자할 수 있다.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멘탈 게임인데 내가 제3자에서는 중립했을 때는 내가 손절도 바로 할 수 있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근데 그렇죠. 내가 내 돈이 들어간다면 그 손절을 못 하거든요. 못해요. 그게 아무리 뭐 우리가 손절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클릭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쉽지 거예요. 않아요. 그렇지 네.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펀드 매니저들은 이제 뭐 이게 자기가 잘하면 계속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그 실적이 나쁘더라도 네. 그 자금 들어오면서 완화를 할 수가 있거든요. 뭐 다른 종목에서 하든가 아니면 추가적으로 매수를 한다든가. 이제 네. 개인 투자가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쵸. 내가 돈이 뭐 아주 많기 한정돼 전에는. 있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좀 유리한 점이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그 투자를 할 때 그러면은 기관처럼 하는 주식 투자인데 네. 이게 이제 일반인들하고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인들의 경우에 만약에
금액이 크신 분들은 기간처럼 하는 게 맞고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소액이다 그러면은 기간처럼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시드머니를 빨리 확보하기 위해서는 뭔가 뭐 아니면 도를 해요. 그렇죠. 빨리빨리 대부분이 움직여야 되고. 네, 그리고 네. 이제 보면은 우리 뭐 전문가들 뭐 카톡방 이런 데 이제 보면은 네. 돈이 없으신 분이 더 가입을 하려고 그래 보면은 아. 빨리 이제 벌어야 되기 그쵸. 때문에 그런 맞아요. 게 또 가입비도 급해요. 비싸던데요? 그렇죠. 이게 급하거든요. 마음이 급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들이 성격이 급하죠. 지금 보면은 남들은 다 돈 벌었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나만 언제 아직도 벌냐? 계좌가 막 팔아버리고 그러면 이제 하니까. 걸리고 이제 상태에 걸리면 이제 대책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기간의 투자 방식은 뭐 주식 외에도 뭐 경제라든가 금융시장 그런 동향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네. 뭐 많이 몰라도 돼요. 여기 빠지면은 또 투자가 안 돼요, 사실은. 아, 그래요? 네. 그다음에 이제 펀더멘털을 기본으로 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탐방이 안 되니까 네. 여러분들은 이제 레포트라도 많이 좀 읽어봐라. 기회 되면 읽어봐야 그쵸. 된다. 그다음에 이제 우량주 중심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죠. 아까 말씀드렸죠. 네. 우리가 이제 벤치마크 자체가 코스피 지수이기 때문에 네. 시총 상위 종목 위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중소형주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요새는 이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량 그래요? 중소형주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니까 뭐예요? 이제 수익에 좀 안정성이 있죠. 왜냐면 한 두세 종목이 만약에 가는 거 갈 수도 있겠지만 네. 빠졌을 경우에 대비해서는 여러 종목이 있을 때는 그 중에서 스타 종목이 나오거든요. 제가 지금 뭐 월요일마다 발표하는 방식에 보면 항상 스타 종목 때문에 네. 수익률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가 이제 기간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비중 확대 축소를 마음대로 못하지만 그래도 좀 할 수 있다는 거 여러 개. 그다음에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한다. 근데 결국에 이제 투자의 본질은 동일합니다. 기간 투자가들도 이제 유니버스에 지난번 유니 말씀드렸는데 네. 중소형 종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개인 투자가도 투자의 본질은 기간 투자가 동일하는데 자금이나 인력의 한계로 있어서 어떻게 돼요? 압축해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가 이제 차이가 있다. 근데 이제 기간 투자가들이 이제 사는 종목을 보면은 나중에 또 한꺼번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피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언제 그걸 뭐 살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정답은 없어요. 이게 나만의 전략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월요일날 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전략으로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네. 그게 100%는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데 네. 하여튼 여러분들이 전략을 찾는데 제가 이제 쓰레기통을 뒤지는 할머니가 돈을 크게 버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분은 이제 공원에서 네. 쓰레기통만 뒤져요. 그래서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다시 그걸 담아요. 그건 뭐냐니까 이제 이분은 네.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 보면은 그 어떤 그 식품 어떤 회사에 식품이 많이 팔리느냐. 그걸 많이 애용했으니까. 그쵸. 뭐 아이스크림 뭐든 해서 그거를 보고서 많이 이제 그 나오는 봉지 그 회사의 주식을 사서 이제 돈을 벌었다는 일화가 있거든요. 오, 근데 이게 그럴 뭐 듯한데요? 그렇죠. 이게 뭐 네. 팩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네. 이런 거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뭐 할머니만의 전략이 있는 거죠. 내가 쓰레기통을 뒤지지만 이 중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먹는 회사에 주식을 사면은 돈을 버는 거죠. 그렇죠. 나만의 예전에는 그쵸. 정보도 많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만의 그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그것도 괜찮네요. 괜찮은 방법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반드시 이기는 스스로 투자법을 이제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죠, 사실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믿고 지속 가능한 투자하면 필요한데 사실 다양한 방식이 존재를 해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나만의 어떤 그 진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거를 기법을 해야 되는데 사실 왜냐하면 저는 그래요. 우리가 이제 최근에 보면은 우리가 뭐 직장이라는 게 정년이 보장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쵸, 여러분 이제 요즘은 좀 하나의 달라졌죠. 그쵸 이제 돈을 벌려면은 네. 뭘 전업을 하라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내가 은퇴를 했을 경우에 뭔가 이제 수익원을 찾아야 되는데 네. 근데 그 중에 주식도 하나의 그 좋은 수단이 된다고 그렇죠. 보거든요. 네. 그러면 직장생활 하시면서 틈틈이 이 주식 공부를 하시면서 나만의 어떤 그 비법을 체득한다면은 뭐 제가 볼 때는 내가 당당하게 회사 그만둘 때도 떳떳하겠죠. 그래서 하는 그렇죠. 그런 이제 전략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켜면 너무 정보가 너무 많아요. 옛날에는 맞아요. 저희 때문에 정보가 없었는데 요새는 요즘 너무 많은 많으니까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소화가 안 돼요. 네. 저부터 소화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루에 저도 이제 레포트를 많이 읽어본다 생각하는데 어떤 하루에 막 한 100건 정도 올라오거든요. 그거 어떻게 다 읽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제목만 보고 이제 클릭해가지고 이제 뭐 긴 거 주로 보고 뭐 이상한 거 뭐 넘어가는데 사실 그게 겉핥기예요. 세부적으로 세심하게 그걸 뭐 100개 되는 종목을 어떻게 다 봅니까? 맞아요. 볼 수가 사실 없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의 나름대로의 어떤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최소화하는 이제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뭐 유명한 그 성공한 사람들 투자 대가를 이제 모방해서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그게 안 되는 게 그 사람들 명품 옷을 입는데 나는 명품 옷이 안 돼. 그러면 그쵸. 그것도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나 혼자만의 방법은 또 안 돼요. 이제 보편적으로 돼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려운 거죠. 근데 사람들이 내가 해서 잘 되는데 남한테 공개를 안 하는데, 그렇죠? 이런 것도 이제 어떤 면에서는 장단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내 방법대로 해서 내가 주식을 샀는데 네. 다른 사람이 안 사주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내 방법도 좀 이렇게 주변에 알릴 필요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나만의 투자법 만드는 방법은 남들의 투자 전략을 그대로 따라하지 말자. 네. 만능의 투자 전략 없다. 그다음에 인간의 심리가 뭐 충분히 반영돼야 된다는데 사실 이거는 뭐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럼요. 심리적인 걸 우리가 뭐 그렇다고 심리학과 나왔다고 주식을 잘하느냐? 아유, 아니죠. 그건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위험과 기대 순위는 이제 어떤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네. 이제 필요하고요. 자, 우리가 나만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눴잖아요, 감독님. 네네. 감독님이 또 갖고 계시는 투자 전략도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다는 말고 이거 하나는 내가 꼭 지킨다 하는 거 있을까요? 저는 이제 뭐 뭐 두리뭉술해서 얘기하지만 일단 네. 저는 이제 기본적 분석을 봐요. 기본적 분석. 그러니까 이제 그 종목들 나오고 그다음에 기업 분석이랄까요? 그렇죠. 기업 분석인데 특히 이제 저는 이제 우리 레포트가 목표가 올리는 종목들 이제 그런 걸 주로 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계율이 높은 것들을 보거든요. 괴리율이 높은 거요? 그러니까는 현재가 적어놔야겠어요. 대비해서 이제 목표가랑 그러니까 네. 전일 종가랑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목표가를 올리는 것 중에서도 네. 계율이 높은 거 있어요. 이제 그런 종목들이 100%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성공 확률이 높은 게 왜냐면 어널리스트들이 그 목표가를 설정할 때 네. 자기의 어떤 기준에서 하잖아요. 그러겠죠. 물론 이제 멀티플에 따라서 변동이 되겠지만 근데 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10만 원짜리를 네. 15만 원 하는 거랑 네. 10만 원짜리를 12만 원 하는 거랑 어느 게 더 확률이 높겠어요. 15만 원이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키포인트죠. 이것도 전략이네요. 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걸 해보니까 근데 네. 실패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냐면은 내가 모르는 종목은 실패 확률이 높아요. 근데 내가 아는 종목은 종목들로. 그런 거를 그래서 내가 이제 보면 그런 거가 하나의 팁이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 분석을 이제 봐야 되는데 네. 사실 이제 목표가를 올리는 종목들은 네. 그날 세게 붙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초가 매매를 선호를 해요. 시초가 매매요? 예, 예. 이제 그런 종목들은. 미리미리 진짜 리포트를 챙겨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치열한데요. 그 짧은 7시 시간이. 반부터 8시 한 그 40분까지 네. 지금 이제 방송 때문에 이제 못하지만 그거 이제 굉장히 그때는 바쁜 거죠. 막 그러네요. 열심히 막 찍어보고 막 해가지고 이제 해야 되죠. 네. 또 그래서 제가 그 이렇게. 월요일에 하는 전략이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네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시초가에 베팅하는 거에서 물론 이제 파는 시점은 틀리겠죠. 근데 그게 너무 매도 시점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매도 시점이야. 네, 그게 참 잡기가 어려운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그것도 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거 쉬운 거 아니죠? 맞습니다. 뭐 그거 어쨌든 알면 뭐 우리 감독님께 하나 좀 잡아가네요. 네, 투자 원칙, 그거 계율이 하나 높은 거. 그거 이제 알면은 네. 뭐 저기 금방 빌딩 사죠. 그런가요? 그러네요, 진짜. 그래도 매수 타이밍은 이제 조금 공부를 하니까 이제 잡는다라는 분들이 많으신데 확실히 그쵸. 매도 타이밍은 근데 이제 어렵다라는 어떤 분들이 분들은 많으신 또 것 뭐 같아요. 종가 베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종가 베팅은 베팅. 뭐냐면 이제 테마주나 오른 것들은 네. 이제 오늘 센 종목들 중에서 이제 딱 흐름 보고서 이제 거래량을 보고서 이제 내일 지금 뜰 것 같다. 네. 그래서 그런 거 종목들 종가 베팅은 이제 손절가를 잡고 들어가요. 그래서 그 조금 위험 부담이 있네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뭐 기본적 분석보다는 네. 이제 기술적 분석에 의한 건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만약에 그 다음날 장이 좋거나 할 때는 뭐 상관없이 세력에서 올라가는 건데 이제 그런 경우도 워낙 장이 안 좋을 때는 실패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제가 보면 종가 베팅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좀 성공률이 그래요? 높은 거 목표 수익만 낮추면은 그러니까 너무 손절가 욕심부리지 내에서 않으면. 왜냐하면 이제 그것도 매도 타임이 중요한데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뭐 5% 돼서 팔았는데 네. 이게 상한가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5%대 못 파는 또 빠져가지고 또 못 파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매도 타임이 중요한데 결국은 이제 손절선은 뭐 이렇게 보이선이라든가 정해놓고서 내가 어떤 목표 수익률 됐을 때 파는 이런 그러니까요. 전략인데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뭐 상한가 치는 도 있죠. 그때는 사람들이 네. 막상 내가 종목을 사잖아요. 네. 그러면 상한가까지 못 기다려요. 일단은 맞아. 왜냐면 내려갈까 봐. 종가 베팅은 뭐냐면 이거는 그 기본적 분석이 안 된 거기 때문에 그렇죠. 기술적 분석 이거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맞아요. 때문에 클릭이 빨리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목표가를 달성하는 순간 그쵸. 거침없이 그냥 딱
던져야겠네요. 그쵸. 더 이상 욕심 부리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그게 5%에 파는데 상한가면 열받는 거죠. 맞아. 그래서 저는 이렇게 팔고 나면 그 종목 다시는 조금 당분간 보지 않는 게 나은 것 그래서 같아요. 이제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한 주는 꼭 남겨둔다 얘기했잖아요. 한 주. 네. 그것도 괜찮겠네요. 흐름을 보는 거죠. 이 종목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팔았지만 그러면 이제 한 주라도 있으면 이게 올라가면 기억에 남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좋고. 우리가 아무리 뭐 매매를 한 종목이 기억에 나겠지만 그래도 네. 이제 크게 오른 종목도 한 주라도 있으면 그게 남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전략도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좋은 거는 이제 기술적 분석하고 기본적 분석을 활용하는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이제 기관 투자가들은 이제 대부분이 기본적 분석 중심이죠.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 보면은 펀드 매니저가 이제 회의를 하는데도 이 종목 왜 샀어 그러면은 아 이거 차트가 예뻐서 샀습니다. 이게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이거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이런 기관 투자가들은 네. 그 기본적 분석이 중시될 그러네, 수밖에 바탕이 없어요. 돼야 되네요. 그리고 전에 이제 저도 뭐 그때 이제 매니저 할 때 보면은 막그 정부에서 막 그 투신사에 막 무제한 주식 매입 이런 거 있었어요. 그러면 그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이제 회사 우리 뭐 임원들은 그렇죠. 아니 차트를 우리가 만드는데 차트를 왜 보냐 이렇게 되니까는 차트 공부하는 사람은 이상하게 보는 것도 있어요. 그럴 수 그런 있을 사관경이 것 같아요. 있었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지만 그쵸. 예전에는 그랬어요. 네. 아니 우리가 돈을 가지고서 이 종목을 올리고 하는 사실 건 우리가 움직이는 건데. 그렇죠. 우리가 차트가 뭐가 필요해 이런 거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런 게 쌓여가지고 이제 기본적 분석을 위주로 많이 갔는데 이제 최근에는 뭐 이제 젊은 분들도 많고 해가지고 이제 네. 해가지고 이제 차트 분석을 뭐 안 할 수가 없겠지 기술 분석을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근데 기술적 분석을 활용하는데 맹신은 금물이에요. 그럼요. 왜냐하면 뭐 지금 보면 뭐 차트에 대해서는 뭐 저보다도 몇백 배 잘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돈을 버느냐고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맹신은 금물이고 네. 이제 적어도 우리가 뭐 추세라는 거 이게 이제 우리 뭐 앵커님도 얘기했지만 이게 오를 것 같다 이런 것만 알면 되고 네. 적정 주가 밴드라는 게 있어요. 그 뭐 우리 지난번에 스냅샷 보면 나오거든요. 파워 밴드는 나오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박스권을 이탈했을 때 상향 이탈, 하향 이탈할 때 이게 과연 올라갈 거냐 말 거냐. 근데 두 가지죠. 네. 그럼 내가 정해야 돼요. 박스권에서 올라갈 때 쫓아가느냐 아니면 파느냐. 그다음에 또 이탈했을 때 사느냐. 물론 없으면 그냥 쳐다보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데 그거는 네. 이제 의사 결정인데 네. 그거는 이제 뭐 종목에 따라 틀린데 이제 거래량을 보면서 좀 알 수 있는데 거래량이 그래도 활발하게 바닥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게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는 바닥에서 거래량이 늘면은 이제 오르는 그렇죠, 신호 올라가는 거죠. 확률이 높고 네. 그다음에 고점에서 이제 거래량이 이제 터지면은 그때는 상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잘 보면 되는 거죠. 거래량까지도 물론 이제 챙겨봐야겠네요. 고점에서도 거래량이 늘면서 손바뀌는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 이제 많이 그런 걸 없죠. 잘 보시면 네. 되고요. 그래서 균형적인 접근법은 중장기는 기본적 분석, 단기는 기술적 분석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목 선정할 때는 네. 기본적 분석을 활용하되 이제 매매 타임 잡을 때는 기술적 분석을 보면 되는 거죠. 네. 근데 대부분 이제 펀드 매니저는 기본적 분석을 하기 때문에 네. 일단은 기본적 분석으로 매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매도 시점에서는 한 번 더 기술적 분석을 활용하는 뭐 여러 가지 전략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자기가 나름대로 잡는 거죠. 그러니까 네.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진짜 다 활용해야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최근에는 이제 우리 운영사들이나 뭐 그 어네스트 보면 이제 컨투 분석이 나와요. 컨투. 이제 컨투가 뭐냐면 이거는 이제 뭐 소문이나 뉴스냐 감정이나 직관 등에 하는 게 아니라 네. 이거를 수치화하는 거예요. 정량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과학적인 투자 전략이죠. 네. 그런데 이거 해가지고 이제 어떤 거 계속 이런 컨투에 의한 어떤 종목이 나오는데 네. 이거는 이제 전제 조건이 투자에 기했던 과거 현상이 반복되고 계속된다는 거니까 이게 미래에 대해서는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가지고 계속 이게 이제 반복된다는 걸 해서 하는 건데 네. 이게 이제 어긋나면은 이제 그때 못 따라잡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거 많이 요새는 유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어떤 거 과거 경험을 보다 정확하게 숫자를 통해서 구현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 이제 이런 컨투를 또 주로 해서 운영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펀트가 세다 그러면 이제 그 회사 또 실적이 좋아지는데 이제 네. 펀트를 가지고서 보통 이제 모델 포트폴리오를 작성을 하죠. 펀트를 가지고서.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컨트 투자 방법 순서는 이제 투자 지표를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 이제 팩터를 검증하고 활용하는데 네. 저기로 팩터는 뭐 비슷해요. 보면은 똑같아. 우리가 아는 거죠. 그러네요. 밸리에이션이 퍼라든가 PBR, PSR, 그다음에 이거 PSR이 두 번, 그다음에 에비타, PCF 뭐 이런 거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적은 뭐 매출의 증가율, EPS 증가율, 뭐 DPS 증가율, 뭐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이렇게 쭉 있고요. 그다음에 네. 주가도 이제 뭐 최저가 대비 상승률, 최고가 대비 하락률,
그다음에 평균 주가 대비 상승률, 뭐 1개월 주가 대비 상승률 뭐 이렇게 하죠. 쭉 이거는 이제 만들기 나름이에요, 팩터는. 그다음에 이제 수급도 이제 뭐 기간 순매수 비중 변화, 뭐 외국인 순매수 비중 변화, 대주주 지분 변동률, 뭐 공매도 거래율 비중 변화, 뭐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기타는 뭐 배당 수익률도 있을 수 있고 네. 자기 자본 비율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이거를 이제 하나의 팩트로 해가지고 여기서 고르는 거죠. 과연 이제 몇 개를 선택을 할 건가 해서 이제 하는 거죠. 이거를 뭐 다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종목이 나올 게 없고 이 중에서 이제 몇 개를 그런 뽑아가지고 거예요? 이제 네. 해서 이제 나오는 거죠. 이제 종목을 구분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 업종별로도 이제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업종별로 한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업장이 뭐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다. 네. 퍼마를 가지고 이제 어떤 업종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그 중에서도 종목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펀트는 뭐 여러 가지 방법론적이 있는데 네. 그건 뭐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자산운용사는 뭐냐? 이제 우리가 뭐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소속되는 게 자산운용사인데 네. 이제 금융투자자의 하나로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예요. 네. 그래서 이제 펀드를 설정하고 판매는 요새 전에는 이제 투자 신탁이 일체가 돼가지고 운용하고 판매를 같이 했었는데 네. 이게 이제 바뀌어가지고 요새는 은행에서도 판매하고 맞아요. 증권사에서도 판매를 네. 하죠. 그래서 이제 판매를 위탁에 투자를 모은 다음에 이제 운용에서 수익을 내고 운용 결과를 정기적으로 투자자들한테 보고를 해주고 네. 이익금을 분배하는 이게 이제 자산운용사죠. 네. 그다음에 결국은 이제 운용사들은 그러면 수익원이 뭐냐? 아시겠지만 이제 펀드의 그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네.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떼요. 그러니까 수수료. 고리를 떼는 데라고 생각하면 되죠. 네네. 근데 이제 우리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뭐 마이너스 나는데 고리를 왜 떼냐 뭐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결국엔 이제 화랑이 돼야지만 이제 운용사들도 평가가 늘어나니까 이제 수익이 이게 늘어나서 작년에 이제 수익이 굉장히 좋아졌죠. 네. 증권사나.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투자 신탁서로 분류돼 가지고 운용하고 판매가 같이 취급됐으나 이제 99년도에 이제 이게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증권사나 이제 뭐 은행에서도 판매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투자 신탁사가 이름을 이제 자산운용사 바뀌었는데 네. 왜냐하면 이제 어감상에 투신사니까 이제 투신이 좀 안 좋은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 그거를 이제 자산운용사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펀드 매니저 취업 관련해 가지고 사실 펀드 매니저 취업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뭐 경력을 또 요구하는 건데 그다음에 학벌도 요구를 하는데 결국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펀드를 모집할 때 네. 제안서를 뿌릴 때 거기 네. 이제 기간 통해 볼 때 뭐냐면 이제 매니저가 누구냐, 매니수가 뭐냐, 뭐 이런 걸 다 봐요. 경력. 이제 수익 그러니까 결국에서 이제 어차피 경쟁인데 네. 여기서 좀 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보시면 이제 뭐 해당 펀드 운영의 경력, 학벌, 자격증이 이제 명시를 많이 하기 때문에 경력 없는 그냥 신입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럼? 거기 이제 끼어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쉽지 결국은 이제 않겠네요.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은 네. 2015년 헤드헌팅에서 인터뷰에 따르면 자산운용사 입상이 매우 힘들다 나오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2008년 이후에는 자산운용사 바로 업무에 투입하는 경험을 가진 지원자를 원한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네. 뭐 허름한 투자자면서 들어가서 일단 뭐 경력, 월급을 깎이더라도 한 무보수라도 그렇죠. 해라. 3년 정도 경험을 쌓아가지고 2번 옮기면 이제 제대로 대우를 받아요. 쉽지 않네요. 네. 왜냐하면 신입사원을 안 뽑으니까. 그러니까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뭐 투자자면서 많거든요. 뭐 적자 회사나 그런 데 가서 좀 네. 뭐 1, 2년 고생해서 한번 옮기고 이거 제가 할 때는 전략을 드리는 거예요. 입사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요. 신입사원을 안 뽑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고학벌자들이 그쵸. 굉장히 많으시 근데 소위 말하는 학벌이 좋아도 스타일을- 경험이 없으면 안 뽑으니까 그러니까요. 한번 저는 그래요. 아마 취직이 안 되시는 분들은 네. 한번 자기가 1, 2년 희생해서 이런 데를 물론 찾으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뭐 그래서 제가 하고. 네, 선배로서 노하우를 또 주셨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고 최근에는 뭐냐면 또 대체 펀드가 많아요. 해외 부동산이니까는 또 이제 해외 경력 있는 사람들 부동산.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회사에 보면은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일을 잘 못해요. 그래요? 뭐 그런 편견을 가지면 안 되지만. 일단 이제 그게 대체적으로 네. 뭐 외국에서 공부했다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 문화랑 틀려가지고 문화를 잘 몰라서 그런 거네요. 업무 보면은 이제 이렇게 들어보면은 네. 업무 능력이 좀 떨어져요. 왜냐면 우리나라 이제 우리 학생들은 워낙 뭐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워낙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치열하게 막 대학교 그런 상황 속에서 가니까는 이제 했는데. 그런 거에 뭐 익숙해가지고 업무를 잘하는데 이제 뭐 어학이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네. 어학 실력은 좀 떨어지겠죠. 우리 뭐 네이티브 한국에만 그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스피커보다 떨어지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어학만 잘하는 사람 뽑으면은 네. 아마 그런 또 어려운 점이 있을 거예요. 그럴 수 제가 있겠네요. 보기에는. 마인드 네. 자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그쵸. 때문에. 그다음에 최근에는 뭐야? 로봇 어드바이저. 로봇가 하잖아요. 로봇.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이제 뭐냐면은
그거에 대한 수익률이 또 나쁘지가 않다고 나오니까 점점 이제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맞아요. 지금은 보면은 이제 뭐 경영학이나 경제학과가 펀드는 많은데 앞으로는 이제 뭐 통계학이나 컴퓨터학이나 수학 출신들이 아마 채용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2020년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이제 펀드 매니저 맨 밑에 보시면은 네. 이제 50개를 다 제가 쓸 수는 없고 보면은 이게 이제 공모펀드 기준이거든요. 네. 공모 또 우측에 위에 보면 수탁고 공모펀드 기준해 가지고 보면 매니저 수가 759명이죠. 그다음에 이제 펀드 매니저 1인당 그 펀드 수가 6개. 설정 원본은 이제 3,422억 나오죠. 1인당. 네. 쭉 나옵니다. 네. 근데 생각보다 펀드 매니저가 많지는 않네요. 네, 요거 이제 공모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사모도 있고 아, 헤지 펀드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네. 많을 텐데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자산운용사 이제 수익률 현황이 작년 12월 7일인데 네. 이게 이제 그 제가 요거를 이제 어서 제가 자료를 왔지만 이게 네. 공식적인 자료는 아닌 것 같은데 누가 이제 뽑은 거 가져왔는데 네, 참고만 하셔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1위부터 10위에 가지고 유경 PSG, 에세던, DB는 동부고요. 우리, 네. 마이다스 에셋, 브레인, 우리글로벌, 코레이트, 현대이면서 삼성. 그러면 우리가 아는 기존의 대형사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네요. 삼성, 또 현대 하위권에 뭐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수익률이 보면 44%, 34%. 근데 이거는 전 펀드 평균 수익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총합해서. 근데 평균이 27%예요. 근데 이제 보면 26위부터 46위까지 보면 이제 이름인들을 쓴 거거든요. 네. 에셋 플러스는 누구냐 강반천 회장인 회사거든요. 네. 여기도 평균보다 못하죠. 그러네요. 그리고 피델리티 24.17% 나오고요. 그다음에 뭐 우리 존니라는 거 메리츠도 네, 일단 10위 유명하죠. 안에 못 들어가지. 그러니까는 뭐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수익이 내는 건 아니에요. 요즘 되게 핫하잖아요. 그렇죠. 그분. 그건 아니에요. 그럼 뭐 우리가 알고 피델리티도 유명한 한데 34위예요. 그렇죠? KB도 이게 굉장히 큰 회사거든요. 맞아요. 국민은행 이것도 23%, 트러스턴도 15%, 맥콜이 12%. 저도 신용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신용은 45위예요. 너무 쉬운 11%. 11%밖에 그다음에 안 됐어요. 한국투자밸류가 10.8% 이런 회사들이 이제 그 가치주를 표방하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투자밸류가 이제 꼴찌해가지고 최근에 작년에 그 대표회사가 바뀌었어요. 굉장히 그렇겠네요.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밸류 자산은 제가 알아요. 담당을 해서 아는데 네. 이제 그 종목도 어떻게 하는지 알거든요. 이제 그게 어떤 때는 막 중소형주 갈 때는 좋은데 이런 네. 대형주 갈 때는 실적이 안 좋아요. 그렇겠네요. 가치주. 근데 어쨌든 간에 뭐 꼴찌가 바뀌고 그다음에 KB도 마찬가지야. 밸류 출신에 있는 매니저 가서 했는데 네. 거기도 어떤 때는 잘 나가요. 잘 나가는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펀드 가입자들이 이거 10% 11% 보고 야 지금 삼성전자 사도 뭐 몇 프로나 그러니까는 펀드에서 이탈되는 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익률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탈을 하겠죠.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식형 상해 식계 펀드 이렇게 나오는데 1년 수익률이 100%짜리가 몇 개 있죠? 멀티에스, 알파 이렇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혼합형도 이제 몇 개 있는데 하고 이거 나머지는 글쎄요 시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쉽게도. 아쉽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간에 뭐 펀드 매니저 관련해 가지고 네. 뭐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굉장히 저희에게 알찬 정보를 많이 줬던 그런 시간이었는데 또 다음 주에도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다른 코너로 또 준비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네. 저는 이제 그 증권 시장의 역사가 네. 굉장히 그 광범해가지고 그걸로 대체를 해야 될지 연구를 하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같이 고민해 보도록 네네. 하죠.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주식그라운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아침 10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위해 내일 만나요. 저들의 부르는 솔잎은 보라